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과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에 대응하며 볼턴 전 보좌관과 낯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연합훈련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입니다. 당국자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죠.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이 전화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지속해서 영내에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며칠 내 또 몇 주 내에 무엇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전력자산 전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한반도 상황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며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건 단지 국방부의 목표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목표이자 인도태평양과 그너머 많은 나라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목표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로 정말 미국 정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일 백악관에서의 일들을 폭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폭로를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북핵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이다. 즉 미국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CNN과 ABC 등 외신을 보면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인용해서 볼턴의 이 같은 인식을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무너지길 바랐고 처칠 전 영국 총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독일 나치 정권의 유화책을 펼친다는 식으로 비교한 뒤 회담 전후는 물론이고 회담 도중 대북 접근 방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을 광범위하게 기술했습니다. 볼턴은 또 북미 간 정체 외교를 스페인의 주민 판당고라고 칭한 뒤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북한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 더 많이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추가 한국의 통일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턴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었는데요.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주장했던 북한과 달리 볼턴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 로드맵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북한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의 중간자 역할을 한 한국을 향해서도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필사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낚였다고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볼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정을 어리석은 실수라고 비판했고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김 위원장을 그 백악관에 초청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두고 예.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재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거래가 개인적인 관심을 국가적인 관심보다 우선해 둔 또 다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볼턴이 이런 폭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정가가 엄청난 파장을 겪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교착의 책임을 볼턴 전 보좌관에게 돌리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볼턴이 주장한 그 리비아 모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렸으며 그럴 만하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지난 2018년 4월에 CBS에 출연해 북한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처럼 쏘아 올린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볼턴을 근처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볼턴의 주장이 북한과 미국을 후퇴시켰고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이 선 핵폐기를 그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는 바람에 김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렸고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볼턴에게 돌리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기본적으로 볼턴을 비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하는 등 연일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 협상 교착의 책임을 볼턴에게 돌리고 예. 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북한의 대미 무력 시위를 차단하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파장이 미국 대선까지 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에 또다시 중국 책임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또다시 이 논란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을 것이고 그런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전면 이행을 다시 확약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17일 하와이에서 만나 1박 2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퍼뜨렸을 것이다.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하니까요. 자, 글로벌 브리핑 여러 가지 내용들 만나봤는데요. 김지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